네, 조상전화 화요일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이거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일진 다이아를요, 네네. 37,800원에 10%예요. 한 2년 정도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한 2, 3년 됐거든요. 네네. 그때 한참 그 수소 이렇게 뭐 할 때 그때 했는데요. 그 손절을 못 했어요. 아, 네네. 그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싶은데, 네. 가격이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지, 갖고 가야 되는지,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네.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일진다이아는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급등했다가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거든요. 좀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38,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한 번에 매수를 하셨을지 분할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3만 원대 후반이라면 적어도 이제 횟수로 3, 4년째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손실을 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력 쪽이라든가 이런 전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이며 뭐 풍력, 뭐 수소, 그다음에 연료전지, 원자력 이런 것들 SOFC 여러 섹터들이 지금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진다이아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런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근데 오늘 또 대량 거래 좀 동반을 하면서 이 2만 원짜리대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냥 가져가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정 손절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25,000원 위에서 저는 비중 축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좀 보유를 해보시고 25,000원 정도 됐을 때 거기에서 좀 비중을 줄이던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보든가 그걸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25,000원 부근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예, 일진다이아. 예. 네네, 꼭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일진다이아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AB 바이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5,400원에 10%요. 오늘 혹시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 좀 되셨어요? 한참 됐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ABL 바이오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볼게요. 네. 네, ABL 바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아, 네, 역시 두 분 다 긍정이네요. 네, 두 분 다 긍정으로 음, 표해 주셨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한테 그럼 ABL 바이오 지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본전을 찾고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떤 의견으로 지금 긍정을 올려주신 걸까요?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도 좋지만 이번에 ABL 바이오가 아스코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ABL 바이오의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인 ABL 503이 완전 관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중간 데이터를 한 건데 임상 한 건에서 완전 관해 그리고 6건에서 부분 관해를 확인을 했는데 물론 일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관해, 완전 관해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쟁사보다 좋은 결과를 입증해냈기 때문에 향후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개별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모멘텀이 붙으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지만 이 섹터 전반적인 흐름들을 타는 특성들이 좀 있는데 예전에 제약바이오 흐름 좋았을 때랑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지금 바이오 USA에 대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어떤 특정 기업이 좋은 이제 결과를 또 가져오면 그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훈풍을 가져오는데 그 안에서 또 ABL 바이오는 좋은 성과를 또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있을 수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좋습니다. 수급도 외국인의 매수세, 기관의 매수세도 최근에 좀 들어와주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유하고 계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26,000원 부근에 이제 저항이 있어요. 26,000원 후반 7,000원대에서 저항이 있는데 여기만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여전히 좀 좋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3만 원 이상의 가격까지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적어도 27,000원까지는 적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BL 바이오에 대해서 그 두 분 다 긍정의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ABL 바이오가 한 26,000원에서 27,000원대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시원하게 뚫는다면 한 3만 원까지는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동방 네, 동방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200원에 20% 오늘 아, 오늘. 오늘 들어가셨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방 3,200원에 20% 오늘 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동방 찾아보니까 이게 또 지금 포항 영일만 항에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짧게 아까 두 분이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동방에 대한 의견 들어주시죠. 부정이고요. 이번에는 중립이시네요. 그럼 중립 의견 한번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앞서서 그 관련주 전체적으로는 부정이었지만 이 종목만큼은 또 중립이시란 말이죠. 좀 네.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또 강하게 붙은 면이 있고 오늘 이제 마감하는 가격대가 시초가를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일의 거래량이 굉장히 대량으로 매수되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힘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동방도 그 건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뭐 해상 운임 관련돼서도 동방은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오늘 시가 깨지 않았고 또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방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3,200원이시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욕심을 부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약간의 이슈성과 테마성을 탄 종목들은 변동성이 워낙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권에 도달을 하면 그때는 저는 수익을 좀 빠르게 챙기시는 것도 오히려 방법일 수 있다. 너무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뭐 시초 이슈뿐만 아니라 뭐 해운 물류 쪽이랑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 하지만 좀 큰 욕심은 내지 말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동방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나무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900원에 10%예요. 아, 16,900원이면 꽤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네, 2월 달인가 네네. 언젠가 매수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답답하시겠어요. 네네. 지금 손절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손절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가 여쭤볼게요. 네네. 네,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네요.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절은 하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수익도 보실 수 있을까요? 욕심 내봐도 될지요? 예. 난 어. 때려 죽여도 손절 못해. 뭐 그 마인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나무가가 카메라 모듈 쪽 관련주죠. 자율주행하고도 엮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소외
피해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900원짜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뭐 2월 달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23,000원에 매수 안 한 게 다행이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10%예요. 만약에 전 나무가가 하반기 쪽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테슬라에 있어서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발표가 하반기에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이슈도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가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애플이라든가 삼성 쪽에 있어서 신제품도 출시를 좀 앞두고 있죠. 나무가가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만약에 지수가 혹은 종목이 빠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12,500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라면 12,500원 이하로는 10% 정도 더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된다라면 단가가 조금 낮아질 겁니다. 단가가 대충 보게 되면 15,000원 이하까지도 좀 빠질 수도 내려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16,000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셨다가 12,5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10% 정도 더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게 되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래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거예요. 물론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비중 확대해서 좀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라고 또 의견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손절이 어렵다라고 하셨으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꼭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을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000번-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2034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매일경제TV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명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655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AP위성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6,720원, 그리고 비중이 20%인데 계속 밀리고 있다. 보유해도 괜찮냐라고 여쭤보시는데 AP위성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주항공 섹터가 참 그 우주항공 개청하고 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거든요. 이제 좀 재료가 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오히려 개청을 하니까 기대감이 좀 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광개토 프로젝트도 나왔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정부 예산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지만 이게 처음으로 나온 얘기는 또 아니다 보니 그동안 우주항공 쪽으로 정부가 이제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라서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오히려 무언가 성과라든지 진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냥 단순 기대감과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활동 스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은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AP위성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분명히 있고, 또 실적이나 수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은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주항공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니 시간에 그날 소식 나왔을 때 상한가도 갔거든요. 컨텍, 뭐 AP위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게 시장에서는 지금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도라던가 계속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피로도,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대감이 지금은 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AP위성에 대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5,000원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15,000원 부분에서 지지가 안 되면 빠지겠지만 지지를 받고 또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염두를 좀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비중을 저는 자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15,000원의 지지 여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여력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14,000원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염두를 하시고 좀 기다리시다 보면은 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다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 부근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AP 위성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문자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9255님이신데 대한전선을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7,300원 그리고 비중이 22%라고 하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 부분은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17,300원이시면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근데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은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압비라든가 전력선 쪽에 있어서 종목들이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미국 쪽에 있어의 수출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5월 중하순경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이제 조정기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매수가가 17,300원짜리면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 순환매가 좀 돌 거예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비중을 20%신데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요. 그냥 보유를 하시게 된다라면 18,000원대 위로, 18,000원 위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조금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 쪽에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 쪽은 매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 매물이 이제 나가고 다시 신규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시되 18,000원 위에서 매도를 좀 고민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전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면서 18,000원대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리고 수익을 조금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고지해드리겠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샵 203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네, 에코프로 BM이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높아요. 28,000원에 228,000원에 5%요. 288,000원이요, 시청자님? 예, 아, 전고점 부근에 또 들어가셨네요. 네. 아이고, 좀 답답하실 텐데 지금 그럼 고민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아, 얘를 그냥 둬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물타기 해도 될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전략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에코프로빔 오늘 그래도 약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두 분의 팻말 들어볼게요. 들어주시죠. 아,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좀 어려우신가 봐요.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고점 부근에 들어가셨거든요. 지금 뭐 손절도 고려를 하시는 것 같고 비중 확대도 고려를 하시는데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우선 28만 원대, 29만 원짜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우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이 끝났냐? 이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끝난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왜 못 올라가느냐?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주는 주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승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중이 5%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절을 하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어디에서 더 해서 단가를 낮출까를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뭐 물론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쪽에 있어서 이미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출은 다시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호황기로 들어설 수 있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하이브리드 차가 판매가 늘어난다는 얘기, 2차전지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 좀 보게 되면 ESS 쪽에 있어서의 얘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죠. ESS도 다 2차전지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2차전지도 필수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29만 원 언저리에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오히려 조금씩 단가를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짜증나고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에코프로 BM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거. 다만 에코프로 BM 이 회사가 잘못한 부분들은 있어요.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하겠다라는 그 소식이 있었는데 그걸 빨리 진행을 안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고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바닥을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보게 되면 충분히 30만 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투자 마인드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비중이 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텔레칩스고요. 네네. 매수가는 26,200원에 비중은 10%요. 아, 이거 좀 몇 달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맞아요. 네. 아, 네,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지가 또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 부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텔레칩스 오늘도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과연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아, 이번에도 두 분 다 중립이십니다. 텔레칩스도 좀 어려우신가 봐요, 대표님. 네,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데 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질 거라는 어.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음. 지금 이쪽을 겨냥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도 확대를 하고 R&D도 계속 텔레치스 같은 경우에도 확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시기이긴 하나 지금 뭐 이번에 1분기 때도 실적이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셔야 된다는 구간보다는 좀 기대감을 가져가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막 올라올 때 텔레칩스도 같이 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가는 종목들만 또 가다 보니 또 워낙 좀 약간 소외가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일단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해외 지금 신제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수출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이제 성장을 해서 결과치로 가져올지가 이제는 좀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또 1분기 실적 안 좋았던 부분은 또 나가는 일회성 비용도 좀 많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저는 일단은 지금 빠질 만큼 거의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의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던 거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긍정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기도 좀 어려웠던 점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의 의견을 드리진 않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저는 지금
손절을 하기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시간에 대한 부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일단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적어도 추세가 어느 정도는 좀 전환이 되는 것을 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1선을 돌파하는 기점인 23,000원을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을 때 오히려 그때 좀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좋기는 하나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텔레칩스에 대한 내용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고요. 네네. 15,100원에 15% 조금 넘어요. 네, 한 달 정도 전에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구나. 작년에 매수했어요. 네네. 그럼 지금 고민이신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게 어느 선에서 지금 요 가격대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움직일 네.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 제가 이걸 단가를 낮춰가지고 탈출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디쯤에서 매수를 해야 될런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혹시라도 수익을 볼 수 있다면 기다릴 수는 있는데 뭘 다른 것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아이고, 답답하시겠어요. 저희가 추가 매수해도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판단 가능할까요?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또 두 분 다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추가 매수도 좀 고려 중이시고 좀 오래 기다린다면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좀 홀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이 좀 괜찮을까요? 저도 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고민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작년 8월경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잠깐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11,000원대 주가에 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레이더 쪽, 이게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가전제품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납품이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일단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올해 1분기 때의 실적이 적자를 좀 기록을 했어요. 올해 뭐 15억 흑자로 전환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밸류적으로는 이게 싼 기업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수급 자체가 시장 상황 자체가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매수를 해주는 섹터들의 자금이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단 뭐 희망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면 하반기에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테마성의 흐름들이 한 번쯤은 나와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15,000원대 매수가 위로는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테마성의 흐름들이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셨어요.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비중만큼만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반기 때는 한번 이슈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전략을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도와드려 봤습니다.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이니까요. 이쪽으로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3531님께서는 웨이버스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700원 그리고 비중이 10%라고 하는데 본전이 올지요라고 여쭤보십니다. 웨이버스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 또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윗골을 좀 길게 달았습니다.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추세가 완전히 역추세로 바뀌어서 오늘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뭐 수주 이슈도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은 통상 좀 강하게 올라갈 때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고 또 올라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 요즘 그쪽 관련된 종목들에게 뭐 좋을 만한 소식은 없다 보니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워낙 시총도 지금 너무 적고 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의 이제 탄력이 나올 때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도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선 관심도가 좀 많이 벗어난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가 1,7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매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비중 10%에서 적어도 만약에 오늘의 이제 고가 기준인 오늘 딱 저항대에서 1,469원까지 갔었는데 혹시 이 가격대에 다시 한번 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절반 정도라도 무조건 손절을 저는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뭐 모멘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가 좀 더 될 수는 있겠지만 또 비중이 5% 있는 것과 10% 있는 것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신 다음에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버스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대응 전략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6685님께서 APR을 문자 주셨습니다. 매수가 31만 5천 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너무 무섭네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도 지금 다행히 수익권은 있지만 오늘 8%대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대표님, APR도 미용 의료기기잖아요. 최근에 미용기기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APR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우선 APR이 좋아요. 미국 쪽에 수출 좀 잘 되고 있고요. 잘 나가고 있고요. 잠깐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는데요. 네. 뭐 여성분들이 많이 쓸만한 뭐 그런 브랜드인 것 같고 상품인 것 같습니다. 미용 쪽에 있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쪽이 아니라 이제 중국 외지역,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이에요.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는데 APR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오늘 APR만 빠진 게 아니라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좀 밀렸어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시세의 흐름들이 끝났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6월달 지나게 된 2분기 어닝 시즌이 있겠죠? 그러면 실적주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장품주들도 일단 그 속에 포함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1만 5천 원짜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무서우셨으면 좀 파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말씀과 함께 아마 수익 다시 한번 35만 원 위로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30만 원 이하? 뭐 그 자리 때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는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PR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상담 접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보고 저희는 시간 외 특징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